예, 오늘 서울신문 2025년도 10월 23일자 기사예요. 참 캄보디아 사건이 참 기가 막히네요. 캄보디아 조직의 지인 넘긴 20대 검찰 구형보다도 센 10년 중형. 대부분 이 재판에서는 검찰이 세게 하면은 판사는 그것에 한 3분의 1쯤 축소시키거나 더 낮은 판결을 내리는 게 그게 관행인데, 이번에는 검사가 제시한 것보다 더 1년 더 무거운 중형을 때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질이 악독하면 이렇겠습니까? 오늘 지인이 20일 동안 감금됐다가 구출, 재판부 전신 신체 고통 가늠 안 돼. 사기 범행, 오늘 지금 서울신문 2025년도 10월 23일자 기사인데요.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센 중형을 선고했다. 이제 캄보디아 가면 사람 죽이고 그 사람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 폭력배가 생각한 거죠.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부장판사 엄기표 판사는 20일 국외 이송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26시와 김모 27시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 선고를 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범인 신씨에게는 검찰 구형 징역인 9년보다도 1년 더 많은 10년형을 때렸다고 그래요. 아주 내가 들어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신씨는 등은 지난 1월 지인인 A씨에게 수입차 관련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손해가 발생했다며 6,500만 원의 상당의 부담을 채무를 갚으라고 A씨를 협박했다. 자기 사기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6,500만 원을 갖다 거부하지 않았으면 지가 돈을 벌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6,500만 원을 갖다 물으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행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A씨라는 사람은 상당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같아요. 이후 캄보디아 관련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 현지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라고, 그러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여서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을 베트남 국경에 인근에 있는 범죄 단지에 A씨를 감금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스마트 뱅킹 기능을 이용해서 A씨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그 외제 자동차 사기치는데 협조 안 해서 자기가 손해봤다면서 6,500만 원을 물어내라 했다가, 그거 이제 뭐 사기 범죄 그거 오케이 할 사람도 있고, 질이 나쁜 사람 오케이 할 사람도 있고, 정직한 사람은 절대 그거 못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6,500을 갚으라 했다는 거예요. 사기 범죄 가지고 그 합의를 안 했다고. 조직원들은 또 A씨의 계좌가 가자마자 이것들은 A씨를 속여서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들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A씨를 감금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은 뒤, 이것들을 하는 짓거리가 핸드폰과 휴대전화를 여권과 핸드폰을 뺏어버리면 모든 연락할 수 있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리죠. 스마트폰 뱅킹 기능을 이용해서 A씨 계좌로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데서 범죄 피해 입은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은행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걸 빼낸다는 거죠. 그게. 조직원들은 또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돈을 요청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고문당하고 있는 것을 부모한테 다 보여주면서 돈 내라 했다는 거예요.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질이 나쁩니까? 신씨 등도 텔레그램으로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 부모에게는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국내에 이 조직 폭력배들이 이것을 캄보디아에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걸 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A씨는 약 20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가 2월 5일 주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돔으로 구출됐다. 뭐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돔으로 구출됐다라면은 윤석열 정부 때네 2월 5일이면 아직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니까, 이때는 캄보디아 대사가 있어서 주 캄보디아 대사 돔으로 구출됐다. 재판부는 만일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됐을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이 죽어서 나가잖아요. 이 캄보디 이 여기가 화장장이 있대요. 사람이 고문으로 인해서 많이 죽으니까 죽은 사람을 갖다 화장시키는 그 화장장의 그 관계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나이 든 사람이 죽어서 와서 화장을 시키는데 유난히 한국 사람들만 20대 청년들이, 남자들이 거의 다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일단 화장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우리 한국 이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이 아까운 생명을 갖다 죽였어요. 요즘같이 애도 안 낳고 우리 인구가 이제 소멸되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전문의가 없는데 거길 가서 얼마만큼 죽여서 그 사장장에서 한국인들은 전부 20대 청년들이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응?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왜 그놈들은 사기를 당합니까? 그리고 이 A씨란 사람은 국내에서 외제차 가지고 사기친다는데 그 공범으로 같이 가담 안 했다는 이유로 니 때문에 6,500만 원 손해 봤으니까 6,500만 원 내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그런 사기치는데 자기는 가담하기 싫다 거부한 채로 이 사람이 캄보디아 여행 가서 사인만 받아오라 라고 보내가지고 거기에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한테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 부모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 것을 캄보디아 부모가 이제 그 영상을 받으니까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그때는 캄보디아 대사가 윤석열 정부 때 있었죠. 그러니까는 거기 캄보디아 대사에서 손을 써가지고 이 사람 구출해냈어요. 참 기가 막히네요. 참 우리 지금 정부가 이 강력하게 우리 이 여야 정치인들이 민생을 갖다 내던져버리고 뭐 국민의힘당 제1야당을 국민이 뽑은 제1야당을 41% 지지율을 받았던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대통령 내란 일으킨 대통령의 그 당은 뭐 다음 선거에 대통령을 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은 다 연좌제로 전부 구속시켜야 된다, 해산시키고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던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정청래하고 추미애가 지금 민주당을 망쳐먹고 있어요. 다행히 뭐 우리 나는 호남 사람이지만 국민의힘당이 너무 약하니까 국민의힘당을 지지했죠. 그런데 국민의힘당의 김문수가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을 맡겠다 했던 인간이 국민한테 20번이나 20번이나 넘게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자기가 대선 후보에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자기는 안 한다. 그리고 자기 사욕에 한덕수가 됐으면 국민의힘당이 다시 정권을 잡죠. 그런데 김문수가 망쳐놓은 거예요.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김문수 머릿속으로는 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구 박탈되면 자기가 어부지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차선책으로는 뭐 대통령이 떨어져도 다음에 국민의힘당 당대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속셈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자기 기호 2번은 절대 한덕수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한덕수 니는 뭐 300억 400억 되는 후보를 네 돈으로 해라. 한덕수가 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국민의힘당과 국민들이 한덕수가 필요하다. 이 시기에는 한덕수가 필요하다. 어거지로 떠밀려서 아직 대선에 나오겠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한덕수가 지지율이 34%고 김문수가 11%인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1%가 되니까 11% 김문수가 이재명은 41%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한덕수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34% 지지율을 가졌으니까 34%에다가 11%는 45%면 이재명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피선거 박탈되거나 또는 한덕수가 34%를 포기하고 자기가 11%에 보태주면 지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김문수가 내가 국민의힘당을 지지했지만 김문수가 안 되기 잘했다. 인간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을 비판했지만은 갖다가 내놓으니까 역대 몇몇 사람은 똑똑한 대통령들 봤지만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도 상당히 똑똑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 트럼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갖다 사인 안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믿어도 될 만큼 그리고 이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돼서 그것은 발동됐는데 국민의힘당이 쓸데없이 자꾸 왜 대통령 흠집을 내느냐 하면은 이 정청래와 추미애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민의힘당을 벼랑 끌어 모으니까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을 현재 지금 엄청난 파도와 싸우고 있는 대통령을 갖다 흠집 낼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정청래하고 추미애가 잘못됐다. 추미애는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 내놓고 나경원한테 줘라. 우리가 보기에는 나경원한테 줘야 맞다. 뭐 실력도 나경원이가 훨씬 나고 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지금 몇 년째 해먹느냐 이거예요. 법사위원은 서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 2년씩 이렇게 돌려서 법사위원장을 하는데 그 관행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그가 171석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툭 까놓고 말하자면 170석이 거대 민주당이 거의 되려고 됐냐. 2022년도에 민주당은 171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그 비밀폰을 가지고 민주당 고위층과 특정인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비밀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하면 뚜껑을 여니까 이미 떨어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50명이나 당선됐어요. 이것을 갖다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71석을 채워버리니까 국민의힘당이 표가 107석으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국민의힘당 표가 많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부재자 투표하면서 갖다가 부정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71석을 가지고 뭐 31명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장관들급 국무총리, 법무장관 뭐 할 것 없이 감사위원장까지 전부 갖다가 손을 묶어버리고 탄핵을 시켜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위원회 헌법 원로학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거 내란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물러나게 하고 줄탄핵을 시키고 줄기각을 시키고 이것은 이 사법, 행정, 입법, 삼권 분립된 나라에서 지금 입법이 독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삼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까지 나는 주장하고 있어요. 내란은 왜 대통령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7위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내란이라는 건 권력이 없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벌이는 것이 내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내란을 저집니까?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다음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해체시킨다는 그 주둥아리로 할 수 없는 말을 막 우리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줄탄핵 시켜서 그것이 줄기계약이 되니까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정치 보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와서 민주당이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국민 앞에. 그런데 우리는 이 탄핵은 정청래가 그러더라고요. 탄핵은 국회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돼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고 또 옆에 있는 경제부 장관까지 쌍탄핵을 시키겠다고.
경제를 다 묶어버리고 이 나라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참, 지금 우리 유튜브에 썬가크로스의 것을 10,000명씩 들어오던 정치 코멘트를 가지고 0으로, 제로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 뭐, 틱톡인지, 뭐, 여기 우리 딸이 여기로 오라 해서 왔더니,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이 와서 뭔 개소리요 그러고 있네. 이런 사람은 미친놈이라세요. 우리 뒷집에 완도 여기 지금 방배동 집에 와서 페인트 칠하고 지금 집 수리하러 내가 이 나이에 3다리 타고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집 수리하고 이 Y기업 장회장 놈이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담벼락 부셔버리면 돌이 와르르 무너지면 내가 조각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 시멘트 갖다가 돌 다시 주워서 얼키설키 해서 쌓아 올려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다가는 지금 뱀하고 지금 쥐를 갖다 넣어놨네요. 이 집이 뱀이 들어올 품이 어딨어요. 이 담벼락을 포크레인으로 찍고 독가스를 버리고 지금 완도집 기촌한 농가주택에다는 독가스를 버리고 독국물 묻히고 개를 갖다가 레이저로 쏴서 개를 죽이고 그 농작물을 죽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정치 코멘트를 유튜브가 막아버리니까 틱톡으로 와서 하는데 여기 와서 그 하수인 놈이 우리 뒤에 사는 놈이 와서 여기다 뭔 개소리요 하고 있네요. 참 질이 나쁘죠. 오늘 지금 참 우리나라 국민이 캄보디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캄보디아 화장장에서 그 자체 내에서 화장장을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고문으로 인해서 죽습니까? 근데 그 화장장 사람한테 다른 나라는 전부 늙은 사람이 와서 죽는데 이 한국 사람은 젊은 20대가 와서 죽는다는데 우리 그 청년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운 우리나라 같이 요즘 출산율이 부족해가지고 더군다나 20대 뭐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그 아까운 사람들이 그런 데로 연루돼가지고 캄보디아만 가면 다 죽어서 들어오고 전부 폐인이 돼서 전부 고문당한 것을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서 부모한테 보내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오늘 서울신문 2025년도 10월 23일자 기사 캄보디아 조직의 지인이 넘긴 20대 검찰 구형보다도 센 10년 중형. 그러니까 여기 판사가 대부분 검찰에서 뭐 10년을 구형하면 판사는 한 5, 6년 이렇게 낮춰서 때리는데 여기는 검찰이 9년을 구형한 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1년 더 플러스 해가지고 10년을 징역을 했는데 아주 그냥 시원하네요. 속이 시원해요. 잘했다고 봐요. 판사 이름이 엄기표 판사 29부 형사 합의 29부 부장판사 엄기표 판사가 그렇게 했네요. 참 잘했다고 봐요. 거기에 이렇게 캄보디아의 그 범죄 조직이 우리 국내에다가 그런 거 심어놓고 나서 우리 자기 지인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그 모집시키는 거예요.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 보내게. 그리고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 범죄 조직에 이용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참 여기에서 우리는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뭐 그 근방에 있는 뭐 태국이라든지 그 캄보디아하고 사이가 나쁜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든지 여러 나라들에서는 한국이 세계 5위에 그 군사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 5위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 가서 캄보디아를 갔다가 캄보디아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태국이 한국은 가서 캄보디아를 갔다가 공격하라 막 그러고 그런데 우리 한국이 캄보디아한테다가 윤석열 정부 때 더 이렇게 보조금을 더 줬대요. 가난한 나한테 지원하는 것을 캄보디아한테 돈을 우리나라가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하고 같이 결탁돼 가지고 우리 한국의 20대 청년이 이렇게 희생을 당한 것은 그리고 캄보디아 전국에서는 그 캄보디아 그에 뭐 중국인 뭐 창첸인지 무슨 그 중국인이 캄보디아로 국민 거석을 받아가지고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는데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범죄 이번에 어제도 저 했듯이 루블 박물관이라든지 뭐 파리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금덩이 6kg를 갖다 훔쳐낸 사람도 중국인이고 우리 아시아인들이 이런 데 가서 뭐 유럽의 지탄을 받고 이런 것은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부도덕한 이런 짓들은 그 국가의 망신이고 같은 아시아 대륙의 망신이에요. 우리 한국은 벤치에다가 뭐 갖다 올려놓으면은 그대로 지갑도 핸드폰 그대로 있잖아요. 갖다 주워다 주고 이러죠. 근데 이런 범죄를 하는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이런 인간이 있어요. 와이기역 장회장처럼 이렇게 질이 나쁜 놈들은 거기에 돈을 주면 파리처럼 꼬여서 그 앞잡이 노릇 하는 거 이런 거 큰 일이죠. 오늘 참 서울신문에 2025년도 10월 23일자 기사였고요. 방금은 이제 지금 유튜버에다 했더니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조선일보 2025년도 10월 23일자 기사도 연거포 틱톡에다 할게요. 11조 원 투입해서 조선업 키우는 인도 한 협정 방안 모색. 인도 정부가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정책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도는 조선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숙련된 해외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고부가가 같이 친환경 선박 건조에 강점이 있고 인도와 안보 문제가 없어 최적의 파트너로 꼽힙니다. 지금 뭐 세계에서 조선 강국으로서는 우리 한국이 1위죠. 그리고 2위가 지금 중국이에요. 3위가 일본이고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과 히말라야 그 경계선 그쪽에서 지금 영토 분쟁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적인데 이런 사업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또 친환경 지금 모든 세계적인 것이 친환경 함선으로 바뀌고 있는데 중국은 친환경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미리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그 규제가 하고 있잖아요. 선박에 뭐 친환경을 이제 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게끔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친환경 쪽으로 그 선박을 이렇게 미리 준비했던 건 참으로 잘한 일이에요.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조선사는 인도 조선사와 협력 방안으로 고심하고 있고 지난달 말 인도 정부는 조선업 육성을 목적으로 6,972억 5천만 루피 약 11조 2,008억 원을 규모의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조선사 금융 지원, 조선업 클러스터 조성, 선박기술센터 건립 등의 막대한 자료가 풀릴 예정이란 거예요. 이 인도 정부는 국내 조선사에 러브콜을 보냈는데 인도는 중국과 히말라야 접근 지역에서 수십 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고 영토 분쟁, 군사적 긴장이 없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그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일이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요. 이런 기업한테다가 왜 뭐 상법이니 무슨 노란봉투법이니 무슨 뭐 법인세 인상이니 상속세를 50%에서 60%까지 내고 있잖아요. 이 기업이 효자예요. 기업이 지금 그 한미 관세에서도 정부가 일을 잘 못하면은 전부 지금 현대나 삼성이나 하나나 이 사람들이 저 회장들이 가서 트럼프하고 골프 치고 오잖아요. 그 나라에 갖다 조지아주에 현대하고 LG가 갖다가 공장 지어주니까 우리 저기 숙련공들 갖다가 수갑을 채고 포승줄을 묶어서 갖다가 그렇게 집어넣는 등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 그래 우리 참 기업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국익에 대해서 애국자인지를 참으로 감사하기 그럴 데 없어요. 정부 여야 쌈질이 나고 이러고 있는데 기업을 또 왜 죽입니까? 왜? 지난해 말에 인도 고위급 정부 대표단이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
오션으로 사업자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뭐 트럼프도 지금 중국하고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국한테 지금 러프를 보내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세계 1위였던 해군이 지금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 축소시켜가지고 지금 16위로 밀려나고 중국이 1위가 되고 2위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해군 1위가 중국이 되니까 인도 태평양 연안국가에서 전부 주변의 국가들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뭐 대만, 베트남,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과 전부 분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참 우리는 미국이 지금 14위로 16위로 밀려난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해군력이 1위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미국을 도와서 다시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뭐 영토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경찰 노릇을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한미 관세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을 정하게 해서 마스카라에서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라는 플랜을 가지고 조지아나주에서 우리 기업이 돈을 갖다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숙련공을 300명을 집어넣는데 미국에 있는 그 기술자를 넣어보니까 공기를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업의 생명 뭡니까? 공기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계획이 미국 기술자 갖고는 안 되니까 우선 미국 기술자를 잘라버리고 한국의 숙련공들을 데려다가 300명을 데려다가 거기다 투입했는데 뭐 거기에 조지아나주 모가지 잘린 기술자들이 뭐 한국이 와서는 자기들 직장을 다 뺏어갔다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그 유치함으로 인해서 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준 퍼센트가 85%가 한국 기업이 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숙련공들을 이제 전부 조지아나주에 공장 짓고 나면 그 일자리는 전부 미국 조지아나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뭐 헬기 FBI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한국인이 뭐 범죄자입니까? 살인자들이 갖다가 구속시키는 데다가 우리 400명을 수갑을 치고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FBI까지 동원돼가지고 갖다가 살인자들 형무소에다 집어넣어놓고 개도 먹을 수 없는 콩밥을 콩 요리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걸 줬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을 주고 그건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를 먹이고 담요에는 먼지가 북석북석한 것을 줘서 정말 개돼지 취급을 당했죠. 이 사람들은 다시 조지아나주 미국에 안 간다고 그래요. 국내 조순사들은 인도 진출로 새로운 시장 확보, 선박 기자 수출 일정난 채소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조선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는 지금은 0.06% 미미한 수준이지만 다음에 인도가 따라오면 또 우리 한국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 이는 중국 조선업이 성장해온 경로와 인도 지금가 비슷해요. 일각에서는 인도에 언젠가 한국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작년 기준 인도의 전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0.06%, 0.6도 아니고 0.06%예요. 수준이다. 현재 인도는 낮은 가격으로 내세워서 소형 컨테이너를 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0.06% 소형 조그만 거. 그래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도 입장에서 한국 조선사를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자국 조선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최적의 파트너로 신규 투자, 인력 양성 등을 여러 진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정도인데 한국이 최고 기술을 갖고 있고 지금 새로운 환경
것까지 다 미리서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친환경적인 그런 선박이 이제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보다 우리 한국이 더 위에 있죠. 친환경적으로 이게 미리 우리 기업들이 미리 그걸 손을 썼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참 오늘 조선일보 2025년도 10월 23일자 기사 10조 원 투입해서 조선업 키우는 인도 한협력 방안 모색. 우리나라가 사방에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이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오늘 좀 썬가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일은 또 완도 귀촌집에 이제 가야 되겠어요. 오늘 서울집은 이제 오늘까지 저 지붕 이제 페인트 좀 칠하고 내일은 이제 가서 내일 정치 코멘트에서 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